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첫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금요일 아침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합니다. 자, 새해 첫날 오늘도 역시 춥습니다. 찬 공기의 힘이 어제보다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였고요. 낮에도 영상 1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권으로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역시 더 추운 날씨 보이겠는데요. 또 주말부터 내일부터 다시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고요. 이번 주말 휴일 좀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우수한 그 평가를 받으면서 또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고요. 또 원주중앙시장에서 최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상인들이 초기에 진압을 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표창도 수여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살펴보고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 간 복선철도가 5일 개통됩니다. 원주시는 원주 제천 복선철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신원주역과 서원주역이 5일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제천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서 학성동의 원주역은 폐쇄되고 무실동에 새로 지어진 역이 원주역으로 운영됩니다. 원주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에 따른 단속이 오는 7일부터 이뤄집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 도로가 시속 50km, 또 생활도로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고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석 달간 유예 중이었고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에 10분 접객업소 등 1,700여 곳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시설 4곳과 식당과 카페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의 미준수 등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 횡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요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경진대회 특별 포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로도 이 제도가 또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의회 배고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배고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횡성군도 2020년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네네.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지역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비행기 소음 때문에 지금 1인 시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현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송전탑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건 군수가 또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군수가 또 들어서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총선도 있었고요. 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벌써 과제들이 참 많군요. 네. 자, 그런데 그래도 작년에 또 횡성군으로서는 큰 또 성과가 이모빌리티 사업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진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횡성군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좀 올해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전국의 두 번째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원년이 되거든요. 네. 횡성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 내용인데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이게 조례예요. 네. 근데 이 관리 조례가 이 사실 그 민주당 당내 포상이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 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있든지 민주당 소속 이제 의원들 또 지자체장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서 최고상이죠. 네. 1급 포상 수상 조례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또 이목이 네. 집중되었는데 자,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이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이게 매년 그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네.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의원, 지방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해서 우수 정책, 우수 조례 1년 동안 만들어진 이 정책과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중에 제일 그 좋은 정책, 그다음에 좋은 조례 이걸 선발해서 1급 포상, 2급 포상 이렇게 주는 대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1급 포상은 뭐 몇 군데가 받은 겁니까? 이 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우리 민주당 소속의 기초의원 대상으로 이 조례 공모를 했었고요. 네. 그 가운데 22분이 1급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 22분 중에 이제 우리 배구 의원이 또 포함이 된 건데 네. 이렇게 그 당내 포상을 받으면은 뭐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선거를 치를 때 뭐 네. 경선 과정에서 좀 유리한 뭐 가점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다른 부상은 없었고요. 예. 그 공천 심사할 때 예.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또 큰 경력이고 또 포상이 아닌가 싶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 당내에서 또 인정할 정도로 이게 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또 좀 벤치마킹 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뭐 잇따라 제정하고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 조례가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네. 2019년 1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로 전남 완도군에서 이 공모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네. 이후로 충남 천안, 인천광역시 중구,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충남 보은군, 경북 영주시 뭐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이 관련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제정된 지 한 횡성은 1년 정도 지났고요.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도입한 곳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지금 그 기초 지자체 특히 이제 횡성군 정도의 이 군세에서 만든 조례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뭐 전국의 지자체가 이거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이 사실상 지자체나 그 직원에게는 성과처럼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외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을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느냐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까지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네. 이 국비만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지방비 매칭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까지 아까운 지방비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 합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 낭비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큰 대규모의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반드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제 그 국비를 이제 배정받기 위해서는 보통 지방 예산과 이제 관련해서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요즘 뭐 5대5 정도로 하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그게 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조례를 왜 만들게 됐냐면 횡성군에서 3억 공모사업으로 3억의 국비 사업비를 따왔는데요. 네. 여기에 17억을 더해서 2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추진이 되기 때문에 배꼽이 엄청나게 컸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추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비 따왔는데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반납도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굳이는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굵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전에 의사소통,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보 교환도 그렇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좀 뭔가 이런 관리 조례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정보 교환, 의사소통 이런 과정을 거치자라는 네.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자체에서 국비를 따왔다. 그것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일 잘한다. 이런 이미지를 처음 딱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형식만 국비 지원이고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 바로 그런 것을 또 막기 위해서 이런 또 조례안이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 예산은 이 군의회,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인데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네네.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이게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그러니까 군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네. 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을 써라 마라를 결정해 주는 그렇죠. 권한이 예. 있는데요.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렇죠. 근데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조례가 이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래서 그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결국은 법제처에다가 문의까지 해서 이 네. 법제처에 있는 심의관들이 또 거기서 또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그 심의를 벌였는데요. 네. 결국은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그래서 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예산을 왜냐하면 이 협의만 해도 이 사업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따도 추후에 지방비 매칭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공모사업,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지역에 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공모 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에 또 공모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네.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군요. 네, 아무래도 사전에 그 얘기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좀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요. 1년 네. 동안에 좀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적용된 사례가 없었던 게요. 예. 제가 이 예산을 너무 작은 것까지 규제하기는 좀 그래서 예, 예. 10억 이상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한해서는 의회 사전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경이나 사전에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10억이 넘는 공모사업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그 조례를 통해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어떤 공모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이 관리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이런 형식은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가 또 그러네요. 네. 작년 초까지는 이 군수 대행 체제였고요. 네. 예, 이제 중간에 이제 보궐선거, 재선거가 있었고 또 코로나였고 네.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체 사업을 이런 10억 이상의 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올해쯤 2021년 들면서 좀 여기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좀 하십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 그 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네. 행정군에 2021년 그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요. 공모사업 관련된 사업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보고된 게 없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올해 집행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추후에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10억 이상 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1년 군 집행부도 의회도 또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좀 바쁘게 또 활동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해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좀 해당되는 사례 있으면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의회 배고인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발생하고 일부 동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최근에 또 화재 피해가 좀 있을 뻔했습니다. 지난달 20일이죠. 원주 중앙시장 2층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놀랐지만은 바로 한 15분 만에 진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변 상인들이 빠르게 대처해서요. 큰 불길로 번지지 않고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자, 그 대형 화재를 막았던 중앙시장의 상인들에게 또 표창장이 최근에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좀 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또 미연에 이런 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작년이군요, 벌써. 지난달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좀 발빠르게 주변 상인들이 대처하면서 대형 화재를 막았다고요? 네, 지난달 20일 낮 12시쯤에 원주 중앙시장 2층인 미로시장에서 불이 나서 15분여 만에 진화됐는데요. 미로시장 2층의 한 식당에서 조리 도중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내부에서 시작된 불이 외부 간판으로까지 번지는 화재였습니다. 이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명자 씨가 화재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주변 점포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후 식당 내부에 설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천장에 붙은 불은 소화기로 진화해도 금세 다시 불길이 살아났다고 했는데요. 또 가게를 운영 중이던 정대영 씨도 함께 소화기로 화재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소화기는 총 17대로 화재는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소방대가 도착한 지 10여 분 만에 불길이 커지지 않고 진화가 완료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소방서는 대형 화재를 막은 김명자 씨와 정대영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명자 씨에게 듣겠습니다. 한 12시쯤 됐는데 여기 이제 소화전에서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동생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할머니가 운영하는 이제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막 동동거리고 계시는 걸 봤나 봐요. 쫓아가니까 벌써 불이 천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는 앞쪽에 한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소화기를 잡았어요. 소화기도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그 순간이에요. 그냥 한 번만 쓰면 진짜 불이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없이 그냥 소화기가 금방 없어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있게끔, 소화할 수 있게끔 상인들이 다 소화기를 각각의 점포에서 하나씩 다 갖고 나오신 거예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려요. 겁이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 이게 더 커지면 안 된다. 그 생각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큰일 날 뻔했군요. 지금 이렇게 초동 진화 제대로 안 됐으면은 이 중앙시장도 이제 큰 피해를 입을 뻔했었는데, 자, 또 원주 소방서가 매년 겨울철마다 또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은 도움이 됐다고요? 네, 김명자 씨는 평소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화재 예방 교육을 통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봄보다 겨울에 발생하는 화재는 피해 규모도 훨씬 큰 편인데요. 다행히 이날 화재가 초기 진화에 성공해서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재산피해도 200만 원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매년 겨울철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최배형 소방교에게 듣겠습니다. 화재 예방 교육의 취지는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문화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형식으로 1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기 무상 보급을 해드리는 때나 아니면 소방안전점검을 나간 경우에도 짧은 시간이나마 틈틈이 소방시설유지관리법 또는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등 병행해서 알려드려오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불을 끌 수 있는 크기의 화재인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찾아 4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하시면 쉽습니다. 1번, 소화기를 가져와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번, 실내 화재의 경우 반드시 비상구를 던지며 소화기 노즐은 화점을 향한다. 3번,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4번, 분말이 골고루 덮을 수 있도록 양옆으로 뿌려준다. 이 4가지만 잘 기억해 주셔도 큰 화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이 중앙시장 정말 큰 피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 초기에 진화되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9년 1월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겨울철에 중앙시장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인들은 악몽이 되풀이될까 봐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원주 소방서는 화재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화기 사용법 등은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겨울은 끝나지 않았죠. 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 중앙시장만이 아니고 모든 곳에 또 해당되는 그런 또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아침 또 지역의 문화계 소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2021년 새해 첫 번째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지난해도 참 지역 문화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또 많은 콘텐츠들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었고요. 이 강원도도 또 며칠 전에 굿바이 2020 송년 공연을 열었군요. 네, 강원도가 선보인 굿바이 2020 희망강원 랜선 아트홀 송년 공연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유튜브 TV를 통해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현재도 강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연대, 치유와 희망을 타이틀로 한 이날 공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의 힘을 북돋우고 또 강원도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2020 힘겨웠던 서로를 위로하며를 주제로 한 일부 공연은 강원 도립국악과음악단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밴드 팝밴드 그랑그랑의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사전 제작된 코로나 극복 연대 영상, 나만의 코로나 극복법도 상영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나의 코로나 극복은 땡땡이다를 내걸고 40만의 코로나 극복 방법을 릴레이로 소개해서 소소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이분은 예술 희망의 날개가 되어를 타이틀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낸 예술인들의 활동 영상이 상영됐고 강원 도립 무용단 공연과 또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 강원도 문화예술을 되돌아보는 영상과 함께 홍천 해밀학교 교장인 가수 인순 씨가 무대에 올라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라고 해야 되겠군요. 네. 올해 그 원주 지역의 문화 중심 시설들 좀 이전 또 신축 소식이 있군요. 어떤 내용들이죠? 네, 원주 지역 문화 중심 시설이 잇따라 새롭게 문을 엽니다. 원주시는 우선 원주 문화원이 올 3월께 원주 중앙근린공원 1구역 내 신축 건물로 이전한다고 밝혔는데요. 1999년 11월 원동에 개원한 원주 문화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주차 면적이 30여면에 불과한 데다가 이 공간이 작고 낡아서 이전 및 증축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그동안 몇 차례 이전 신축이 논의됐는데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번에 중앙근린공원 개발 사업에 맞춰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이 신축 문화원은 현재 건물보다 2.5배가량 넓은 연면적에 또 주차 면적 184면 규모로 쾌적한 환경에서 또 다양한 전통, 향토 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주문화원 좀 확장 이전을 하는 겁니다만은 또 우리 원주 KBS 방송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웃 사촌이 떠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군요. 자, 옮기는 곳에서 또 좀 많은 분들을 만나기를 또 기대하겠고요. 자, 또 이제 그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원주 지역 문화 활동에 또 구심점이 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또 개관할 예정이라고요? 네, 올 2월 준공해서 또 상반기 중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시는 279억 원을 들여서 옛 원주여고 신명관과 복지관 등 건물 5개 동과 또 주차장을 리모델링 신축했는데요. 센터는 키즈존, 또 카페 동아리실, 그림책 열람서가와 미니 박물관, 다목적 홀, 아르코 공연 연습장,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춰서 시민들과 생활 전문 예술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또 축제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원주문화재단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또 그림책 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옛 원주여고 자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숙제였고 또 과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또 복합문화 교육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분들 좀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근데 당분간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분들 방문이 힘드시겠고 아무튼 코로나 빨리 지나가고 많은 분들 또 이곳을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 센터 또 교육기관들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올해 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자, 2021년 새해 첫날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는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 저는 한태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